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끊긴 곳에서 차량이 갇혔습니다. 도로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구호 물품을 전달해야 할 마을까지는 단 3km. 하지만 걸어가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 모두가 멍하니 서 있을 때 한국 구호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야. 방법이 없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법을 만들죠. 그리고 2시간 후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인 봉사자 제임스는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로가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영화도 아니고 말이 안 돼.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부터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미국에서 온 구호 활동가로 지난 5년 동안 여러 재난 현장에서 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IT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 8월 14일 IT 서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은 도시와 마을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붕괴되었고 도로는 갈라졌으며 전력과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딴 산간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제구호팀의 임무는 바로 그들에게 긴급 식량과 의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주요 도로가 완전히 유실되어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모두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존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도에는 작은 샛길이 표시되어 있었고 현지 주민들도 이 길을 이용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막상 그 길을 따라가 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샛길은 비포장도로였고 강진으로 인해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밤사이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길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죠. 우리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작은 돌들을 치우려 했지만 커다란 바위는 장비 없이는 절대 치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길은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는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공중 수송을 고려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공항에 몇 대의 헬리콥터가 있었고 이를 이용해 물품을 공중에서 투하하거나 착륙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진 이후 계속된 여진과 기상 악화로 인해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었고 조종사들은 이 상태에서 비행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를 이용해 물자를 공중 투하하더라도 착륙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투하 방식은 정밀도가 떨어져 주민들이 제대로 물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죠. 결국 헬리콥터 작전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길도 안 된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도보뿐인가?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걸어서 마을까지 가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경로를 찾아 도보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직접 마을까지 걸어가서 상황을 파악한 후 다시 돌아와 구호 물자를 옮기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현지 가이드 한 명이 나섰습니다. 저쪽 산길을 따라가면 마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팀은 희망을 걸고 배낭에 생수와 응급의약품을 챙긴 뒤 가이드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땅은 여진으로 인해 불안정했고 곳곳에 크고 작은 낙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무너진 나무와 잔해가 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들고 가는 구호 물품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앞에서 길을 안내하던 가이드가 멈춰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앞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앞으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눈앞에는 깊게 패인 거대한 협곡 같은 틈이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땅이 갈라져 우리가 서 있는 길과 반대편 마을까지 가는 길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협곡의 폭은 약 10m 정도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폭이었습니다. 헬리콥터도 차량도 도보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진짜 방법이 없는 걸까?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한 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구호팀한테 도움을 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사실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구호팀이 뛰어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상황은 아무리 능숙한 팀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구호팀이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의 리더였던 박대위는 우리의 설명을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지도를 펼치더니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바로 움직이죠.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방법이 없다고 단정 짓고 포기했을 텐데 한국팀은 고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결할까를 전제로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을 끝낸 듯 보였습니다. 한국 구호팀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드론을 띄워 우리가 눈대중으로 파악했던 협곡의 폭과 깊이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짐작으로 길이 끊겼다고 생각했지만 한국팀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드론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은 빠르게 즉석에서 다리를 만들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박대위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를 확인하고 로프 브릿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박대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팀원들은 차 안에서 꺼낸 특수 로프와 금속, 지지대를 이용해 간이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역할을 나눠 일부는 나무를 다듬고 일부는 지지대를 세우며 일부는 밧줄을 엮어 강도를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속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구조물 설치에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팀은 손발이 척척 맞으며 초단위로 움직였고 불과 1시간 30분 만에 기본 구조를 완성해버렸습니다. 마침내 협곡을 가로지르는 임시 다리가 놓였습니다. 임시 다리가 완성되자 한국 구호팀은 신속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대위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건너갑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 한국 구호팀원 한 명이 먼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리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 강도 이상 없습니다. 물품 수송 가능. 한국 팀원들이 차례로 건너기 시작했고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한국 팀이 만든 것이니 믿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협곡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이 긴장을 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약간 흔들렸지만 생각보다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몇 걸음을 내딛던 중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협곡이 보였고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젠장, 왜 아래를 봤지? 머리가 순간 핑 돌았지만 곧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마침내 나는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해냈어. 곧바로 뒤따라오던 구호 팀원들도 하나둘씩 건너기 시작했고 우리는 마침내 구호 물품을 마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마지막까지 다리의 상태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수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박대위가 마지막으로 다리를 건넌 후 조용히 다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그냥 임시 다리를 놓은 게 아니에요. 희망을 놓은 거예요. 마지막 팀원까지 무사히 다리를 건넌 뒤 우리는 곧바로 구호 물품을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생수, 의약품, 식량 꾸러미를 하나씩 옮기면서도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접근이 불가능한 마을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곳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하는 듯 하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구조를 기다려서인지 혹은 우리가 정말 물자를 가져왔는지 확신하지 못해서인지 일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둘씩 식량과 의약품을 나눠주자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생수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병뚜껑을 열어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곁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고 우리 구호 팀원들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자를 배분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며 기뻐하였고 어른들은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분주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 구호 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해냈다는 걸.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단순히 구조를 온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 온 것이다. 그 순간 뒤쪽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모두가 긴장하였습니다. 여진이라도 오는 것일까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우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산 위쪽에서 거대한 암석이 느리지만 위협적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굴러내리는 정도였으나 불과 몇 초 만에 그 위에 있던 흙더미와 더 큰 바위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있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커다란 바위들이 서로 부딪히며 거친 굉음을 냈고 흙먼지가 솟구치며 하늘을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살아있는 듯 엄청난 덩어리가 거센 폭풍처럼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몇몇 어른들은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위가 부딪힐 때마다 쿵쿵 땅이 울렸고 그 충격이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먼지는 점점 짙어져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작은 산사태가 아니다. 이건 모든 걸 쓸어버릴 거대한 재앙이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산사태가 마을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으며 태양을 가렸고 바위가 서로 부딪히며 공포스러운 메아리를 울렸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계속해서 전해졌고 공기 중에는 흙먼지가 가득 차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발걸음을 떼지도 못한 채 마치 꿈속에 갇힌 사람처럼 그저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해. 저는 외쳤지만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지진과 굶주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기에 이제 눈앞에서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온다는 현실조차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한국 구호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하세요. 지금 당장 언덕으로 이동합니다. 박대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주민들을 향해 직접 다가갔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모두 위험합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오세요. 한국 구호팀은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의 손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어떤 팀원은 어린아이를 안아들었고 어떤 팀원은 허리가 굽은 노인을 부축하였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한국 팀원들이 먼저 몸을 던져가며 도와주자 점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구호팀원들도 곧 정신을 차리고 한국 팀의 지휘에 따라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산사태가 1분 안에 도착합니다. 박대위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소녀가 혼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 돼. 저는 곧바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랑 가자. 하지만 소녀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발을 땅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나타나 단숨에 소녀를 안아들었습니다. 바로 한국 구호팀원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소녀를 품에 안은 채 곧바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언덕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쪽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우리를 뒤덮기 시작했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모두 매몰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우리가 가야 할 언덕이 있었습니다. 저곳에 도착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힘을 짜내 언덕 정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 같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대한 흙더미가 마을을 덮쳐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던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지진 이후에도 버티며 희망을 품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다리를 건너 도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쏟아져 내리며 마을을 완전히 덮쳐버렸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귓가에는 아직도 바위가 굴러내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있던 구호 팀원들도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데는 몇 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언덕 위에는 주민들과 구호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마을은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사람들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살았어. 정말 살아남았어. 주민들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한국 구호팀원에게 달려가더니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을은 사라졌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을이 사라졌다는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울거나 멍하니 먼지만 남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저 또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진을 견디며 희망을 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보금자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국 구호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박대위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은 사라졌지만 여러분의 삶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냅시다. 한국 구호팀은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민들의 거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대피한 언덕 근처에는 넓은 평지가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비상용 천막과 방수포를 꺼내 임시 대피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추우실 테니 안에서 몸을 녹이세요. 천막 하나가 세워지자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들이었지만 최소한 지붕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추위를 막으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모으죠. 구호팀원들이 근처에서 나무를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모닥불 주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조금씩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식량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구호팀은 남아있는 구호 식량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수,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 그리고 간단한 영양 보충식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구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닥불 옆에 앉아 서로 장난을 치기도 했고 어른들은 조용히 담요를 덮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구호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었습니다. 평화로운 멜로디가 천막 사이를 흐르자 주민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개를 까딱이며 리듬을 탔고 한 노인은 눈을 감고 음악을 음미하는 듯 했습니다. 이 음악 너무 좋아요. 한 소년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 한 곡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위로를 줄 수도 있구나.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언덕 위에는 불빛이 있었고 사람들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을 잃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호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구호란 무엇일까? 단순히 물자를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위험해서 구조하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구호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구호팀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따뜻함은 단순한 구조 활동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주민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있는 물자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구호팀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며 다음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구호팀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단순한 물자가 아니라 희망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짜 구호라는 것을.